Dream Tower. 현대그룹에서 나진전자월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약 1,000억 정도 주고 매입을 했고요. 현대건설에서 무려 2,500억을 주고 이태원동에 있는 크라운호텔을 매입했습니다. 한남 3구역도 현대건설 DH 브랜드가 들어오죠. 현대건설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미스터 재개발로 통하시는데요. 박일권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강남권과 용산권입니다. 그중에서도 정책적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형 랜드마크 개발 호재가 실현될 수 있는 용산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관심 또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에서도 정말 용산에 정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의 방향, 특히 용산의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격언 중에 대기업을 따라가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기업이 들어선 지역은 유망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런 용산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서 일찌감치 거점 확보한 대기업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현대그룹과 용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바로 현대와 삼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그룹 다 모두 거주 지역 또한 용산이면서 용산에 많은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거나 추가적인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그룹의 행보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은 현대그룹 용산 싹쓸이 중 왜?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그룹에서 용산의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역 바로 뒤에 있는 전자상가 부지 중에 일부 지역인데요. 나진전자월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약 1,000억 정도 주고 매입을 했고요. 현대그룹에서도 가장 우량 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부지를 매입했고요.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상업 업무 시설이든 주거 복합 시설이든 지금 현재 규모보다 10배 규모의 큰 대형 랜드마크 건물을 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대를 대표하는 계열사죠. 현대건설에서 무려 2,500억을 주고 이태원동에 있는 크라운호텔을 매입했습니다. 확정이 됐고요. 이 지역은 최근 유행을 타고 있는 최고급 하이엔드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그래서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2,500억, 평당 2억이 넘는 가격대로 매입이 됐고요. 크라운호텔 부지 주변에는 유엔사 부지 또한 현대건설에서 시공사가 거의 확정이 됐고요. 한남 3구역도 현대건설 DH 브랜드가 들어오죠. 또 한남 뉴타운뿐만 아니고 용산 공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정된 개발 계획에 현대건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고 시공사나 시행사로 직접 참여를 하고 있다. 그만큼 현대그룹 전체적으로 용산에 정말 올인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범현대그룹에서 용산 땅을 정말 싹쓸이 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그룹 용산 매입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 공간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현대산업개발에서 용산 철도병원 부지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철거가 다 완료가 됐고 본격적인 주상복합 시설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산역이 바로 여기 있고요. 뒤쪽 편에 대규모 개발,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정비창이 기다리고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원유로 사옥을 R&D, 첨단 R&D 센터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가 다 돼 있고요. 인허가 절차를 걸쳐서 개발할 예정이다. 그래서 약간 위쪽으로 오시면 전자상가 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그룹에서 낮은 전자월드 부지를 매입했고요. 바로 앞쪽 라인도 2,000평이 되는 땅도 매각이 됐습니다. 무려 평당 2억이 넘는 가격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용산 역세권과 정비창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와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측편을 봤고요. 동측편으로 넘어오시면 이태원동 크라운 부지 개발이 매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엔사 부지 또한 DH라는 최고가 브랜드로 해서 현대건설로 시공사가 거의 확정이 됐고요. 뉴타운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남 뉴타운 3구역 또한 현대건설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편의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에 정말 메머드급 그런 개발 이슈들, 또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편의 한남동을 대표하는 정말 최고가 브랜드 타운으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전부 다 현대그룹, 범현대가에서 매입을 했거나 투자를 했거나 시공을 하는 사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범현대그룹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의 포인트, 바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편으로는 최고의 주거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한남 뉴타운, 또 호텔 부지, 또 유엔사, 수영단 부지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공원 동측은 최고급 그런 하이엔드급의 주거단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편에 있는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은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투자의 키포인트는 바로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가 첫 번째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공원 조망이나 공원 접근성이 좋은 동측병 한남동 쪽이 투자의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루어지는 이 하단부 쪽 동부이촌동 또한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개발 방향은 공원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편은 중저층의 최고급 주거단지로 개발의 컨셉과 방향이 잡혀 있고요. 공원을 중심으로 한 서측편 국제업무단지는 초고층 랜드마크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 따라서 이런 개발의 포인트와 방향을 잘 아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가 최고급 주거단지, 대형 평형대의 최고급 주거단지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동측편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는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나 주상복합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시면 이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 쪽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왜 현대그룹은 용산에 올인할까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와 미래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디가? 용산이 그렇다. 서울의 중심에 바로 용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도심권, 여의도권역, 또 강남권역 3대 업무타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남동이라는 정말 명당의 입지, 또 용산 역세권,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개발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최대 그룹 바로 삼성과 현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국내 최대 그룹의 가장 사랑하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태원 한담동 라인의 전통적인 부촌,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들이 거의 다 사는 지역이 바로
이태원 한남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일부는 유엔빌리지에 또 거주를 하고 있죠. 그만큼 입지적인 강점이 있는 지역이고, 현대차 그룹도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과 한남동을 중심으로 한 공원 지역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삼성그룹과 또한 제일기획을 필두로 해서 다수의 부동산들을 이태원동, 한남동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매입 계획도 잡혀 있고요.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제업무단지의 그런 사업권 또한 이 두 그룹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강남과 맞먹을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번에 또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발맞춰서 청와대까지 옮겨오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의 그런 브랜드 가치, 상징성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 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을 공략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는 현대처럼 큰 건물을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현대그룹이 투자하는 지역은 반드시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최고급 랜드마크 상업이나 주거시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랜드마크 개발의 후광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운더리를 잡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용산 역세권 개발을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국제업무단지가 정말 처음에 계획됐던 주거시설은 최소화시키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강남권과 맞먹을 정도의 초고층 랜드마크 타운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대로변, 서부이촌동, 원효로, 신창동 라인이 앞으로 국제업무단지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느냐? 도보로 국제업무단지를 걸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강대로변이나 서부이촌동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고요. 대지지분당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뭐 평당 2억대를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반면에 원효로나 이 신창동 라인은 향후에 재개발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정말 폭발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규모 이슈들이 있습니다. 용산 역세권과 한남 역세권의 이런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GTX A, B, D 노선, 3개 노선, 신분당선 연장선 5월 달에 신사역까지 개통이 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용산역까지 이어집니다. 10분, 20분 때문에 좀 강남역까지 갈 수 있는 신분당선, 경부선 라인 또한 지하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서 용산이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은 뭘까요? 말씀드렸죠? 용산 국제업무단지 또는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에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비교적 소액 투자를 해서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30억, 40억, 50억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투자가 가장 유망하고 가성비 높은 실투자금 대비해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특강을 통해서 이런 투자 지역과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